독일 제국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하고 보니 세계의 식민지는 이미 열강들의 차지였습니다. 단독 진출은 무리라고 판단한 비스마르크는 동양에서 협력자를 찾았습니다. 당시 중국의 실력자인 이용장이 적합해 보였습니다. 비스마르크는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독일산 순종 셰퍼드 2마리를 고르고 골라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초조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몇 달 뒤 이용장으로부터 서신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누군가 지어낸 듯하지만 이 이야기만큼 문화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일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셰퍼드만큼은 아니더라도 서양인들이 비 오는 날 굳이 우산을 쓰지 않는 것도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장대비에 모자 하나만을 눌러쓰고 거리를 걷는 남자들의 모습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미국, 호주 등 서양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서양인들의 몸은 방수철이라도 되어 있는 걸까요?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 바로 위에는 오리곤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가 잦은 곳 중 하나입니다. 2017년 한 신문사가 1,7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비 오는 날 우산을 챙겨가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절대 안 가져간다는 응답이 무려 66%나 되었고 항상 가져간다는 사람은 겨우 5%뿐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두 손이 자유로운 게 좋아서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귀찮게 우산 들 바엔 비 맞아 꿉꿉한 몸으로 종일 지내는 게 더 나은 모양입니다. 비의 특성이 우리와 좀 다르긴 합니다. 우선 대부분의 서양에선 우리와 같은 장마가 없습니다. 유럽에선 특히 한국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폭우가 드물죠. 대신 부슬부슬 하루에도 여러 차례 내립니다. 그것도 해가 쨍쨍하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도 하니 정말 변덕스럽습니다. 언제 내릴지 모르는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반복되는 데다 비가 와도 대개는 금방 그치니 우산을 매번 챙기는 게 참 번거롭기도 할 것입니다. 게다가 바람이 심해 비가 사방으로 뿌려대니 우산이 별 쓸모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우산은 비싸기만 하지 별 효율성은 없는 거추장스러운 물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빗물에 대한 인식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때 우린 내리는 비는 모두 산성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맞으면 몸에 해로움으로 우산을 꼭 써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죠. 하지만 서구인들은 산성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듯합니다. 씁쓸하지만 양쪽의 공기질이 다르다는 얘기겠지요. 산성비가 아니더라도 우린 여전히 공해로 오염된 물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서양인들은 비를 그냥 몸에 맞아도 괜찮은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산을 써야 할 필요성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서양 남자들이 외모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라 비 맞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점도 있고 일부이긴 하지만 실내에서 우산을 펴면 재수가 없다는 미신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우산을 쓰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넘어질 수도 있으니 비옷을 더 권장하기도 합니다. 삼보 승차라고 3걸음 이상이면 무조건 자동차를 탄다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선 모든 곳을 자동차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우산이 사실상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기 꺼려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서양 사회에 여전히 만연하는 남자 특유의 마초 근성입니다. 서양에선 남자가 우산 쓰는 걸 남자답지 못한 나약한 행동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현상은 젊은 층일수록 더 심해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를 무척 창피해합니다. 유럽보다 더 보수적인 분위기인 미국에선 우산을 쓰면 아예 게이 취급을 받기 십상입니다. 미국에선 남자라면 이래야 한다라는 남성성을 은근 강요받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라면 늘 근육을 단련해야 하고 미식축구나 아이스하키 같은 거친 스포츠를 즐겨야 하며 음악도 락이나 헤비메탈을 들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반면 걸그룹 같은 여성의 음악을 듣는다거나 헬스를 안 하거나 스킨이나 로션을 바르거나 옷과 머리에 신경 쓰거나 백팩이 아닌 토트백 등을 들면 게이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와인을 마셔도 게이죠. 여러 차례 미국 영화에도 출연한 바 있는 배우 이병헌도 미국에서 난데없이 게이 논쟁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겨우 앞머리를 아래로 내렸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미국의 이런 마초 문화는 영국, 프랑스, 아메리칸 원주민들과의 영토 확장 전쟁과
무법자들이 특식을 벌였던 서부개척 시대의 카우보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들과 서민층들 사이에서 성행할 뿐 중상류층으로 가면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이들은 마초 문화를 하위 문화로 경멸하며 비 오면 누구보다 먼저 당당하게 우산을 꺼내 쓰고 다니죠. 당연히 와인도 즐기고요.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우산은 비를 막는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우산의 영어 단어인 엄브렐라는 그늘이라는 뜻의 라틴어인 움브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산은 들고 다니는 그늘이라는 뜻으로 비가 아니라 햇빛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국만이 처음부터 양산과 우산 겸용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동서양 모두 종교나 의례 행사를 주관하는 남자용으로 만들었고 고위층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당시 우산은 너무 크고 무거워 대신 들어주는 신하나 하인이 꼭 필요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등지에서 첫 흔적이 발견된 우산은 그리스 로마 시절엔 부유한 여성들의 양산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몰라크 우산은 긴 세월을 건너뛰어 17세기 프랑스에서 모습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이때도 우산은 주로 여성들의 햇빛 가리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 올 때 우산을 쓰는 건 사람을 젖게 하려는 하늘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라는 종교적 사고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컸습니다. 우산의 무게도 보통 2kg에 달해 실용성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장 마리우스라는 금속 기술자가 가벼운 접이식 우산을 만듦으로써 프랑스에선 우산이 드디어 비를 막는 용도로 함께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하이힐로 멋내기를 즐겼던 루이 14세가 이 우산에 반해 5년간 생산 독점권을 주면서 하루아침 사이에 우산은 귀족들의 필수템이 되었죠. 영국은 18세기 중반이 넘어서야 조너스 한웨이라는 사업가에 의해 우산이 들어왔습니다. 남이 조롱하든 말든 한웨이는 날씨에 상관없이 30년간이나 우산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덕에 우산의 실용성이 알려지면서 18세기 후반에 비로소 신사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영국에선 우산을 그 이름을 따 한웨이즈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기에 우산은 비를 막는 것 외에도 아주 중요한 쓸모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만 해도 유럽의 집들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파리건 런던이건 유럽의 주요 도시엔 아직 하수도가 시설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대소변은 요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2, 3층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창밖으로 오물을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던 사람들이 봉변당하기 일쑤였죠. 그래서 프랑스에선 반드시 물조심이라고 외친 다음에 버려야 한다는 법도 있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신사들은 잽싸게 우산을 펼쳐 값비싼 양복을 보호하곤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우산은 19세기 중후반이 되어서야 서구에서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마초 문화에 민감한 일부에선 우산을 쓰면 게이 취급을 당할까봐 우산을 피하고 있죠. 진짜 사나이는 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말입니다. 마초는 원래 스페인어에서 나온 말로 남에게 존경받는 용감하고 책임감 있는 남성을 뜻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겨우 비 맞는 게 진짜 사나이라는 건 마초를 너무 지나치게 싸구려로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산 얘긴 끝났지만 혹 비스마르크와 이용장의 그 후 얘기가 궁금하신가요? 역시 정사가 아닌 일설에 의하면 비스마르크는 개를 잡아먹은 이용장을 대세를 함께 도모할 수 없는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진출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문화 차이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중국과 독일의 역사가 다르게 전개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둘은 20년이 더 지나 이용장의 세계 순방길에 독일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용장의 나이는 74세였고 비스마르크 역시 사실상 은퇴 상태라 그 어떤 역사적 변화를 가져오기엔 이미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